뭐야? 집이 왜 흔들려? 지진인가? 뭐야? 방금까지 분명 집이었는데? 여긴 어디지? 잠깐만. 이 분위기 어디서 본 적 있는데? 너희들 안녕. 나는 수능 요정이다. 수능 요정? 아니, 저 꼴로? 시끄럽고 지금 너희가 내일 수능을 보면 평균 4등급 나온다. What? 하지만 내가 특별히 평균 3등급 학점권을 주겠다. 오, 진짜요? 진짜요?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지. 이곳은 정신과 시간의 방이다. 밖에서 하루는 여기선 1년. 역시 여기가 드래곤볼의 그곳? 내일 수능 보기 전까지 이 방에서 수능 만점자에게 1년간 과외 받을 수 있다. 단 내일 전까지 절대 못 나간다. 혹시 그 가해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가요? 후후, 아니다. 남자다. 에이, 안 가.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진짜 끝이다. 저긴 중력 10배, 기온 변동 미친 곳. 사이오인이 아니면 인간은 그냥 죽어. 자, 선택해라. 3등급 확정권 아니면 만점자와 1년 과외. 아무리 봐도 3등급 확정이 낫지 않아? 여기서 1년? 여자 선생님도 아닌데? 말도 안 된다 이건. 야, 그래도 만점자한테 1년 꽉 채서 과외 받으면 성적 확 올라갈 수도 있잖아. 도전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안전하게 3등급 확정이 더 낫다니까? 야, 아니야. 그래도 이런 기회가 또 어딨냐? 도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여자 선생님 아니라고. 정신 차려. 아, 그놈의 여자 타령. 근데 나 진짜 여자 아니면 안 들어간다고. 나 안 들어갈 거야. 라운드 1 효율 논쟁. 자, 이제 봐봐. 수능 평균 4등급이라는 거는 근데 기초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개념은 있어. 근데 약간 공부하는 그 체계가 없는 약간 그런 단계지.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1년 동안 전년도 수능 만점자에게 매일 1대1로 과외를 받으면은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아마 공부 루틴이나 접근법 뭐 이런 게 살짝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머리나 재능의 문제는 아니야. 그런 상태인데 1대1로 전년도 만점자 매일 과외를 받는다면 실시간으로 오답 수정하면서 공부하고 1년 동안 이걸 반복한다고 하면은 성적 상승은 당연한 결과라는 거지.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일단 개념이 일단 조금 잡혀 있고 성적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역대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를 한 게 매년 있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중에 만점자 한 명이 어떻게 해서 만점을 받았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 이제 그 사람이 답을 하길 머리가 좋아서요. 라는 답을 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한테 이제 배우긴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전문 교사도 아니고 수능 과목이 거의 6과목 맞나? 6과목인데 이 전체를 이제 4등급한테 이제 가르친다? 그냥 시험 공부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근데 가르쳐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니 쉽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네 걸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지. 그거를 네 걸로 만들어서 이제 시험장에 가야 되는 건데 1년이면 되게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되게 짧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를 이 방대한 수능 과목의 전체를 얼마나 이제 펼칠 수 있냐는 거지. 시험장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아는 부분이랑 너가 이제 해왔던 습관이랑 이제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야. 공부했던 습관이. 근데 그거를 따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또 1년 만에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거고 잘 가르쳐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게 되게 효율적이진 않다는 거지. 내 생각에는. 차라리 3등급 확정을 확실히 받고 대학을 가서 거기서 하는 게 더 나은 거지. 이게 더 효율적 아닐까? 1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뭐 짧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코 짧지가 않아. 그 방 안에 있으면은 다른 걸 할 게 없어. 오로지 수능 공부만을 위해 들어간 그 방이야. 정신과 시간의 방. 수능 공부 외에는 다른 걸 할 환경이 아니야. 그런 환경 속에서 1년 동안 수능 공부만을 위해 공부를 하는데 그 1년의 시간 엄청 긴 거지 사실. 엄청 길고
그래, 물론 그 수능 만점자가 전문 선생님도 아니지. 그래, 만점자라고 잘 가르친다는 보장은 없어. 근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은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서로 발전해 나가고 진화해가는 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 학생 구도가 아니라 이제 파트너 관계로 이제 발전해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 방 안에서는 1대1 집중적인 환경, 고도의 이제 반복 시스템, 이런 거는 우리 둘 다 성장해 나갈 여력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뭔 죄야? 너 따라간 사람은 만점자는 무슨 죄일까? 그 사람은 이제 해방된 사람이야. 해방된 사람인데 이제 또 공부를 1년 동안 똑같이 또 한다는 거잖아. 잘 가르쳐 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시험 볼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이 사람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같이 네가 뭐 잘 보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냥 대충 알려주고 심심하니까 물어보는 거나 답해주고 그러면 끝 아닐까? 아, 그 사람도 뭐 적절한 보상이 있으니까 뭐 들어왔겠지. 뭐 그 수능 요정이랑 뭐 어떤 딜을 했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뭐. 남자끼리 있는데 뭘 하겠냐? 기분 좋게 알려주겠냐? 그걸 못하면 이제 욕 나오는 거죠. 아, 이 새끼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이걸 못 알아쳐먹어? 얘기 이렇게 해. 그럼 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수능 그 공부한 사람은.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사람은 전문적인 교사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악감정만 1년 동안 쌓일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그 방에 들어왔는데 이미 어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거 해야 시간도 빨리 가고 그 사람도 알 거야. 그렇게 해야 시간이 빨리 가고 계속 짜증만 내봤자 시간 죽어라 안 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다 알아.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빨리 보낼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 거란 말이야. 그렇게 미련하게 허송세월을 보내진 않을 거란 말이지. 서로의 성격을 일단 잘 모르잖아. 너를 같이 들어간 사람이 공부를 못해. 못 알아먹어. 아, 진짜 인생 종치게 해주고 싶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애야. 그럴 확률도 있다고. 무서워서 뭐 가르침을 받겠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수능 만점자 이런 분들은 보면은 약간 캐릭터가 이제 지능캐란 말이야. 지능캐라서 사실 물리적인 힘 이런 걸로 따지면은 내가 질까? 굴복시킨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그런 이상한 생각을 이제 갖고 뭐 사리를 품고 대적한다? 그럼 이제 그 순간 이제 정신과 시간의 방이 아니라 이제 진실의 방이 되는 거야. 내가 제압할 수 있어. 너가 제압을 지금 누가 갑이고 을인지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 갑은 수능 만점자야. 아니, 내가 그런 생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만약에 그런 나를 뭐 살해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 물론 상대방이 그럴 의도가 없으면 나는 정말 온순하게 그래 을이 돼서 과외 받을 거야. 근데 뭐 나는 뭐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일단 효율적인 거는 어쨌든 나는 내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너는 너무 개입될 게 많아. 그래서 효율적이지가 못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효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얼핏 보면은 네가 3등급 확정을 하는 이 결과적 효율, 그러니까 즉 눈앞에서의 그 1등급 상승, 이게 어떻게 되게 효율이 있어 보여. 하지만 정신과 시간의 방 이 선택 자체는 그러니까 시스템적 효율이라는 거지. 너는 그러니까 결과적 효율을 얻었지만 나는 이 시스템적 효율을 얻은 거야. 이 방에 들어가서 수능 만점자와 보내는 1년의 시간, 이거는 공부 습관, 사고력, 문제 패턴까지 이제 근본 자체를 재설계하는 그런 구조적 성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지. 효율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에너지 대비 성과인데, 그러니까 너는 물론 에너지를 안 쓰고 즉각적인 1등급 상승의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 그 단기적인 효율인 거고, 우리 인생을 좀 길게 보자고. 수능만 보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 나는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능력을 구축해 놓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즉시 효율 대 근본적인 효율의 싸움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둘 다 내일 레이싱 경기를 앞둔 자동차로 따져보자고. 너는 내일 한 경기만을 위한 그 부스터를 다른 거야. 그리고 나는 엔진 자체를 좋은 걸로 이제 갈아 낀 셈이지. 이제 엔진을 갈아 낀 자동차는 내일 그 하루 경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높은 효율로 경기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의 내일 수능, 또 하루, 그것만 보지 말자. 우리 인생 길잖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더 효율적이다 이거지. 그 엔진이 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항상 좋게 바뀔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적이잖아. 확정적으로 이제 대학교를 가서 거기서 하면 돼. 4등급에서 3등급이 됐다는 거는 이제 뭐
4등급이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약간 인서울은 좀 힘든 상황인 거지. 그렇지만 3등급으로 됨으로써 인서울의 약간 하위권 대학이나 뭐 수도권 정도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성적이 된 거야. 근데 나는 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감으로써 상등급뿐만 아니라 이건 1, 2등급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되면 1, 2등급은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이게 집중이 될까? 이게? 야, 하루 24시간 365일 전년도 만점자 1대1 과외를 하는 거야. 현실 기준으로 치면은 이거는 거의 한 3년치 공부하는 효과야. 4등급에서 1등급도 나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100% 확정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게 너무 좀 정신적으로 좀 되게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공부만 할 수 있는 다른 거에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수능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지. 그런 환경인데 1등급? 가능하다고 봐 난.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성적이. 그냥 뭐 떨어질 수도 있지.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 그것도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택 자체가 그 정도 리스크는 감수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자, 1라운드 효율 논쟁 들어간다. 솔직히 말해서 이 라운드는 영수가 그냥 싹 쓸었어. 민수는 계속 위험하다, 헷갈린다, 비전문가다, 갈등난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했거든? 효율 얘기한다더니 정신과 시간의 방해 단점 투어를 하고 왔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걸로 효율 라운드를 먹기엔 좀 약했어. 민수의 핵심 논리는 딱 이거 하나야. 3등급 확정은 안정, 그러니까 효율. 맞는 말이긴 하지. 근데 그게 다야. 반면에 영수는 4등급의 구조 분석하고 루틴 문제 짚고 1대1 피드백 효과 설명하고 만점자 단점 인정한 뒤에 그걸 또 1년이면 둘 다 성장한다로 뒤집고 심지어 엔진 비유까지 꺼내면서 효율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아예 확장해버렸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야. 민수는 효율은 안정이다. 영수는 효율은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는 거다. 같은 단어를 말했는데 스케일 차이가 거의 초등학생 산수 vs 대학생 공업 수학이었어. 그래서 1라운드 승자는 민수 너도 알지? 영수다. 라운드 2. 멘탈 생존. 멘탈 쪽에서 이제 좀 보자면 난 되게 심플해. 확정자잖아. 3등급이라는. 이게 멘탈이 완전 평온해. 이게 수능 당일에 나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컨디셔닝을 뭐 조절할 필요도 없지. 뭐 등급 뭐 하락하겠다, 뭐 시험을 뭐 틀리면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뭐 불안 요소 같은 게 없단 말이야. 아예. 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완전 내가 더 좋지 않나.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정신과 시간의 방은 좀 다른 게 들어간 사람은 이제 본인이 멘탈이 안 좋아서 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 좀 더 잘 보고 싶다라는 이런 압박감. 그게 멘탈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게 뭐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이 압박감에 좀 휩싸인 상태고 좀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진 거야. 이 사람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확정적인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 사실 공부가 문제를 틀린 건 계속 틀리거나 아니면 어려운 거는 뭐 째낀다거나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게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이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괴감이나 계속 문제를 틀린다면 멘탈 붕괴까지 갈 수 있는 리스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조금만 사소한 실수해도 아 내가 이 들어온 기회를 망쳤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진짜 진정한 강자는 확정자의 그 멘탈인 거지. 이제 안정적인 멘탈을 통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한 사람. 이게 진짜 완벽한 멘탈 아닐까 이게? 뭐 일단 정신과 시간의 방을 선택한 것 자체가 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너의 선택이 네가 멘탈이 좋다. 이거는 사실 너가 근본적으로 멘탈이 좋았던 건 아니지. 결과를 확정받아서 일시적으로 좋아진 거를 마치 원래 강한 멘탈을 소유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쭐대는 게 조금 꼴보기 싫은데. 이게 왜 일시적인 거야 이게? 하루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 그동안 나는 이제 좋은 상태야. 뭐 걱정도 없고 뭐 되게 평온해. 그래 너는 그 하루 좋아진 거야. 그러니까 멘탈이 수능 끝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고 하루치 멘탈이 좋아진 것 뿐이야. 너는 들어간 사람은 1년 내내 안 좋을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가 멘탈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진짜 위험한 멘탈은 노력 없는 자에게 있다고 난 생각을 해.
너는 하루 만에 1등급이 상승을 했어. 그러니까 즉 노력 없이 성취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봐도 이런 경험 자체가 보상 회로를 망가뜨리고 성취에 대한 감정적 내구성을 약화시켜. 그러니까 노력 없는 보상은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앞으로도 이후에 그 어떤 도전에도 너는 쉽게 무너지는 그런 멘탈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멘탈적으로 위험한 건 지금 3등급을 이렇게 쉽게 얻은 너라는 거지. 너는 하루 만에 그냥 1등급을 얻었지만 나는 단 하루 만에 1년치의 그 정신력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멘탈은 보호받으면 약해지고 부딪히면 단단해지는 건데 너는 그 단단해질 멘탈을 얻을 기회를 넌 피한 거고 나는 멘탈을 훈련한 거지. 정신과 시간의 방은 이제 정신을 시험하는 곳이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자는 그 통과해서 나올 나는 인생의 시험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멘탈을 소유할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지. 그건 도전 정신이 있는 거지. 나도 뭐 이걸 골랐다고 멘탈이 약하다고 볼 순 없지. 너는 이번 선택이 너에게 있어서는 어떤 도전을 회피한 경험을 하게 된 거고 노력 없이 얻은 너의 그 1등급 상승 이거 자체가 앞으로도 너의 멘탈을 위험하게 한다는 거지. 하얀 공간이잖아.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멘탈을 버틸 수가 있는 건지. 그거는 그냥 버티는 거지. 뭐 멘탈을 그걸로 인해서 강화가 된다? 그거는 좀 다른 생각인 게 좀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강화가 될 수가 없어. 강화가 된다는 거는 좀 경험이라는 거를 좀 뭔가를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지. 경험이라는 게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난 모르겠고 거기서 그냥 하얀 공간에서 공부만 하는 게 무슨 경험인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아파질 것 같다는 거지. 멘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그래.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 1년을 산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정신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 그치만 애초에 거기를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야. 고립을 예견하고 이제 각오하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멘탈 실험의 피해자가 아니라 멘탈 수련의 참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 심리 연구에서도 목표가 명확하고 그 위험을 인식한 채 들어간 사람은 고립 환경 속에서도 이제 정신 붕괴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 그러니까 의식적인 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멘탈의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고. 그러니까 멘탈이 깨질 걸 알고 들어가. 그럼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타이슨의 명언 있잖아. 처맞기 전까지는 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냥 그런 계획을 갖고 처맞으면 이제 그럴 거다라고 막 이제 들어갔지만 계획은 한 거잖아. 근데 실제로 들어가 처맞았어. 이제 그대로 이제 또 그 충격이 온다고. 항상 뭐 계획만 하면은 뭐 다 하지. 나 대통령 됐어. 뭐 계획 같은 거 뭐 다 얘기하고 막 그러면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자, 2라운드 멘탈 생존 들어간다. 이번 라운드? 솔직히 민수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패배 예약 느낌이 좀 났다. 일단 민수는 자기 멘탈을 완벽한 평온이라고 주장하더라. 근데 들어보면 들을수록 그건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한 거야. 민수야, 소파에 누워있는 사람을 올해의 근육왕이라고 부르진 않잖아. 민수 논리의 핵심은 단 하나다. 나는 3등급 확정. 그래서 걱정 없음. 그래서 멘탈 최강. 근데 이건 자랑이 아니라 멘탈을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야. 멘탈을 아껴놓는 걸 강한 멘탈이라고 포장하는 건 좀 귀여웠다. 거기에다가 시간의 방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민수 멘탈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내려가. 하얀 방 무서워요. 틀리면 자괴감 와요. 고립이면 사람 미쳐요. 계속 이런 말만 해. 민수가 말하는 건 멘탈 분석이 아니라 공포 체험 후기였어. 그리고 절정은 타이슨 명언. 처맞기 전까지 계획이 있다. 야 민수야, 그 비유 멋은 있는데 상황에 완전 안 맞아. 타이슨 말은 예상 못한 충격에 대한 건데 영수는 지금 고립, 외로움, 압박, 멘탈 붕괴 가능성 이걸 전부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거든? 타이슨은 몰라서 맞는다고 한 건데 영수는 맞을 걸 알고 들어간다고 하는 거야. 그걸 같다고 하는 건 솔직히 비유를 진짜 아무데나 막 갖다 쓰는 수준이었다. 멋있어 보이려고 꺼낸 비유가 논리적으로는 완전 엇박이었음. 반면 영수는 뭘 했냐? 일단 민수의 평온 멘탈이 원래 강했던 게 아니라 결과를 보장받아서 잠깐 강한 척하는 거라고 말하자마자 민수 멘탈이 바로 수줍은 거북이처럼 쏙 들어감. 그리고 노력 없이 얻은 보상은 멘탈을 오히려 썩게 만든다. 멘탈은 보호하면 약해지고 부딪히면 단단해진다. 각오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멘탈 내성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멘탈의 정의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렸어. 민수는 난 편안해. 그래서 멘탈 강자. 영수는 난 위험을 감수했다. 그래서 멘탈 강자. 둘이 멘탈을 말하는 수준이 아예 달랐다. 민수는 이불 밖은 위험해요. 수준이고 영수는 그 위험을 알고 들어가는 게 진짜 멘탈이지 이거야. 그래서 결론. 2라운드 멘탈 생존의 승자는
당연히 영수다. 민수야,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아니고 너한테 멘탈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멘탈은 그냥 기절한 상태에서 평온했던 거야. 영수는 멘탈을 실제로 써서 싸웠고 너는 멘탈을 이불 밑에 숨겨뒀어. 이 라운드는 영수가 논리, 근거, 비유, 심리 해석까지 그냥 싹 다 가져갔다. 라운드 3. 실전 리스크. 이게 얼핏 겉보기에는 내 선택이 좀 위험해 보여. 이게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는 고립된 환경, 또 뭐 실패 가능성, 멘탈 변수 등 그 리스크가 이제 존재하지. 근데 하지만 내 리스크는 유한 리스크야. 고립, 멘탈, 과외 실패 이런 리스크들은 시간의 방을 나오는 순간 그냥 종료가 돼. 그래서 1년만 버티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리스크고 끝나면 100% 경험치로 환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리스크는 사실 1년짜리 수련이고 끝나면 사라지는 거고 이후에 성장이 남는 거지. 반면 오히려 너의 리스크가 무한 리스크야. 그러니까 노력 없이 평균 1등급이 오른 탓에 자기 효능감, 동기구조, 현실 내구성, 현실 내성 부족이 생겨. 이제 시험 이후에 인생에서도 도전 경쟁을 맞닥뜨리면 흔들릴 가능성이 이제 훨씬 커져. 너는 성장 정체라는 그런 리스크를 이제 안고 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뭐 리스크가 무한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리스크가 없지 빵이지 나는. 그러니까 일단 확정적인 게 일단 리스크가 0인 거고 일단 만약에 뭐 실전에서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익숙해진 나만의 방식이 있단 말이지. 그런 걸 유지하면서 그대로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뭔가의 혼선이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아예 빵이야. 그러니까 멘토링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이제 컨디션 조절하는 게 이게 최고의 실전 전략인 거고 이게 반면에 너는 이제 실전 리스크가 좀 크지. 이게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자는 일단 무슨 교수법에 이제 훈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고 그 사람이 푸는 풀이법과 4등급인 너의 사고방식이랑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갈등을 무조건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제 결국 실전에 나온다 치면은 네 방식과 이제 만점자의 방식이 혼합돼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이제 야기할 수 있는 최대의 리스크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야. 부작용이 엄청 큰 거지. 난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 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수능 만점자도 나랑 같이 1년 동안 성장해 나갈 거고 우리 같이 1년 동안 맞춰보는 거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나 만점자는 널 가리킨다고 성장할 것도 없고 아니지, 가르치면서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가르치는 거에 대한 널 가르친다고 성장할 것 같진 않고 가르치는 것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성장이 당연히 생기겠지. 그 똑똑한 사람인데. 가르칠 때도 성장이 되는 게 말귀를 알아듣고 이제 그래야 같이 이제 뭔가 성장이 되는 거지. 학생이 이해를 못한다면 무슨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잠깐 팩트 체크. 학생의 실력이 낮을수록 선생은 더 많이 설명하고 더 깊이 구조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생의 이해와 사고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은 교육인지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근데 기준이 나이기도 하지만 4등급이잖아 지금 현재. 4등급 정도 되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라고. 오히려 고집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자기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집이 더 있겠지. 딱 버리라고 말하라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못 받아들일 것 같은데. 4등급 주제에 수능 만점자가 버리라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받아들여야지 뭔 고집을 부려. 우리가 선생 말 안 듣는 것처럼 수능 만점자라고 말을 듣겠어? 수능 만점자 1대1로 365일 붙어있는 상태잖아. 그리고 요 들어간 것 자체가 수능 공부하러 들어간 거고. 아니 학교도 공부하러 갔잖아. 근데 선생 말 안 듣잖아. 그럼 똑같은 거 아니야? 학교 솔직히 자발적으로 갔다고 볼 수 있냐 학교? 내가 각오하고 들어간 거냐 그냥? 자발적으로 가는 거지. 떠밀어서 가냐? 의무교육에 떠밀려서 간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결심하고 들어갔어 학교? 가기 싫은 거 솔직히 억지로 들어간 것도 있지. 정신과 시간의 방은 누가 떠밀어서 갔냐고. 내가 선택해서 내 자발적으로 간 거 아니야. 경우가 아예 다르지 학교랑은. 똑같은 거 같은데. 뭐가 다르? 내가 결정해서 간 거잖아. 안 가려면 안 가는 거고. 뭐가 학교를? 똑같은 거 아니야? 안 가도 돼 학교. 아 말이야 쉽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게 쉽냐? 그 말이야 쉽지 안 가면 돼. 이거 말이야 쉽지. 자퇴하고 이러는 게 현실적으로 쉬워 그게? 아니 자기가 확신이 있고 선택하면 다 그러지 않아 근데 요즘에?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쉽냐고. 아니 쉽진 않지만 그거 똑같은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 정신과 시간의 방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정신과 시간의 방은 내가 각오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수능 공부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들어간 거랑
의무교육에 떠밀려서 그냥 학교를 들어간 거랑 같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이런 리스크들이 모든 성장 기회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는 이런 모든 리스크를 회피함으로써 성장 경험 자체를 잃어버린 거고. 근데 오히려 더 성장해서도 안 밀리는 게 어쨌든 3등급이면 더 좋은 데 가는 건 맞잖아. 4등급보다. 근데 거기 가서 나보다 더 성적 좋은 애들이랑 하면은 내 실력이 더 늘 수도 있는 거지. 늘 수밖에 없지. 늘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하는 애들이랑 하면 늘어. 못한 애들이. 그래, 그렇게 따지면은 더 높은 성적을 가지고 1, 2등급 맞아서 거기에 맞는 1, 2등급 애들이랑 놀면 또 성장하는 거잖아. 어쨌든 너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피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근데 그걸 실전에서 얼마나 쏟아낼 수 있냐잖아. 그러니까 나는 실전에서 더 위험한 선택은 결국 성장하지 않는 선택을 한 너가 더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럼 뭐 성장하니 많이 그런 것보다는 일단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그치? 그것도 맞아. 들어가서 얼마나 이제 많은 걸 배워왔겠냐. 그런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너무 도박적인 면모가 너무 강해. 자, 3라운드 실전 리스크 판정 들어간다. 일단 두 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영수는 또 시작했어. 리스크는 성장이다, 내성이다, 장기적 경쟁력이다 하면서 거의 테드 무대에서 스탠딩 오베이션 받을 준비하고 있고, 민수는 반대로 익숙한 루틴 유지, 실전 안정성, 변수 제로,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전략만 들고 왔지. 근데 그 전에 잠깐만. 민수야, 너 학교 얘기할 때는 진짜 사회자로서 말해도 되냐? 좀 답답했어. 영수가 학교는 자발성이 아니라 의무교육이라 비교 대상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했는데 너는 갑자기 아니 요즘은 학교 안 가도 되지. 다 자기 선택이지. 이렇게 훅 튀어나가니까 듣는 나도 갑자기 왜 인생 조언을 해? 이렇게 길 잃을 뻔했어.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냐? 너는 4등급이 만점자랑 1년 붙어 있어도 성장은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3등급 동기들 사이에서 1년 있으면 성장한다는 거야. 아니, 성장은 환경 영향이라고 본다면 만점자 1명 플러스 1년이 3등급 친구들 플러스 1년보다 못하다는 논리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건 그냥 자기한테만 유리한 부분만 선택해서 쓰는 논리지. 근데 그 모순은 모순이고 오늘 라운드의 주제는 실전 리스크 딱 이것만 보면 된다. 여기서만 보면 영수는 말은 멋있어도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는 리스크가 진짜 많아. 자기 방식 플러스 만점자 방식 플러스 고리 피로 플러스 멘탈 변수. 이 모든 걸 섞어서 한 번에 터질 위험이 있는 사람이야. 반면에 민수는 심플하게 익숙한 방식 그대로 멘탈 변동 없이 그냥 조용히 시험장에 들어가는 전략이지. 그러니까 실전 리스크라는 좁은 주제 안에서는 영수의 화려한 서사보다 민수의 심플한 안정 전략이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그래서 이번 라운드의 판정은 민수 판정승. 모수는 귀엽게 넘어가고 라운드 주제는 민수가 정확하게 가져갔다. 라운드 4. 인생 가치관. 그러니까 나는 이 가치관을 놓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성적보다 이 시간의 경험이 더 값지다고 생각을 해. 이 정신과 시간의 방. 하루를 1년처럼 살 수 있다는 이 기회 자체가 이거는 인간이 평생 겪을 수 없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야.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은 못할 그런 시간 확장 체험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경험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루가 365일로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이 존재의 밀도 자체가 일단 달라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놓고 보면 수능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 성적보다 이 과정의 경험 자체가 인생에서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거지. 성적은 이제 후에 지나면 잊혀져. 하지만 이 시간 몰입하고 했던 이 경험 자체는 평생 남을 거라는 거지. 1년간의 이 집중과 수련, 이 자체가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자기 설계, 루틴, 멘탈 관리 능력의 훈련이 된다는 거지. 이거는 수능이 끝나도 계속 쓰이는 평생형 능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거지. 그러니까 상등급 확정 자체는 일단 결과를 보장을 하지만 경험이나 감정, 삶의 밀도 자체가 이제 기어 있어. 시간의 방 선택은 위험하지만 그 리스크가 곧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결과보다 인생 서사의 깊이가 중요한 사람에게는 이 시간의 방 선택이 훨씬 값진 선택이 될 수 있다. 진짜 배움이라는 거는 편안함 속에 있지 않아. 너는 성적을 얻었지만 나는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었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정신과 시간의 방 자체가 이게 한 번쯤 경험해볼 만한 인생의 이벤트라는 거지. 이 선택 자체만으로도 나는 경험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의 선택은 안전하지만 나의 선택은 스토리와 감정이 있는 인생 서사가 담긴 이런 선택인 거지.
너는 일단 성적이 중요하지 않고 뭐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거기 정신과 딴해방 들어간 게 어쨌든 성적을 위해서 들어간 거고 1년 동안 그런 공간은 특별한 공간 맞긴 해. 근데 들어가서 공부만 하고 자빠졌는데 도대체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나는 중요한 게 그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확정적인 3등급이라는 효율적인 선택을 한 거고 수능 중요하긴 한데 이제 전체적인 삶의 가치로 볼 때는 뭐 이게 점수로 뭐 인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뭐 보기는 어려운 게 맞긴 하고 그리고 넌 성찰하는 시간을 얻은 게 아니고 그냥 성적을 위해서 그냥 멘토에게 수능 만점자에게 그냥 주도권 위임한 것 뿐이야. 너의 인생의 자율성은 그냥 성적에 팔아 넘긴 거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시간과 성적의 노예랑 이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결과를 수용했고 평온을 얻었어. 이게 바로 현명함이고 진정한 이제 성숙함인 거지. 자, 4라운드 인생의 가치관 판정 들어간다. 이번 라운드는 앞 라운드들이랑 결이 완전 다르더라.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각자 자기 인생 철학을 읊는 느낌이야. 먼저 영수. 말이 진짜 좋아. 경험의 밀도, 삶의 본질, 몰입의 가치 이런 단어들 나오니까 거의 작가야 작가. 수능 얘기하는데 갑자기 인생 에세이 펼쳐지고 있더라. 근데 또 솔직히 인정해야지. 영수가 말한 건 나름 일리가 있어. 평생에 단 한 번뿐일 수도 있는 몰입 경험, 자기 설계, 성찰 이런 걸 가치로 보는 사람도 많거든. 영수는 확실히 경험은 자산이라는 인생관이 박혀있는 타입이야. 문제는 민수는 이걸 1도 공감 못한다는 거지. 민수는 시작부터 아니 들어가서 공부만 하는데 그게 뭐가 특별함? 여기서 이미 둘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지 의심됐다. 영수가 삶의 밀도를 말하고 있는데 민수는 그거 그냥 공부하는 방이잖아 라고 받아치고 있음. 그리고 이어지는 너는 멘토한테 주도권 넘긴 노예다. 이건 뭐 논리라기보다 그냥 말맛으로 때린 거고. 민수는 확실히 현실주의자야. 효율, 안정, 평온, 수용 이것만 보면 거의 인간 수능 최적화 알고리즘임. 결국 둘은 같은 단어를 들어도 완전 다른 세계에 살아. 영수는 스토리 있는 인생을 말하고 민수는 불필요한 고생 없는 인생을 말하고 둘 다 자기 가치관 안에서는 100% 정답이야. 그래서 이번 판정은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까. 영수 말은 철학적으로 묵직하고 민수 말은 현실적으로 깔끔한데 이게 서로 비교가 애초에 안 돼. 그래서 결론은 4라운드 인생 가치관, 무승부. 철학 vs 현실주의. 이건 승부가 아니라 그냥 취향 싸움이다. 둘 다 자기 세계관 안에서는 이긴 거다 이건. 최종 판정. 자, 오늘 토론 둘 다 말은 길게 했는데 이제는 딱 하나만 중요하지. 판정자 너라면 뭘 고르겠냐 이거지. 자, 일단 솔직하게 말할게. 민수야, 너는 오늘 토론 내내 안전벨트 꽉 잡고 나 불안 싫어, 나 흔들림 싫어, 나 내 방식이 좋아. 이러면서 그냥 현실에 착 붙은 스타일이었어. 그건 좋은데 문제는 그걸 너무 당당하게 말하더라. 내 멘탈은 평온하다. 난 익숙함이 최고다. 그거 그냥 겁 많은 사람의 자기 최면이야. 평온한 게 아니라 그냥 나 도전 싫어요 이거잖아. 게다가 만점자랑 방식 충돌 난다. 내 고집 때문에 혼란 온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판정자인 나는 한 생각만 들었어. 와, 이 사람은 인생에서 새로운 건 절대 안 받아들이겠구나. 너 오늘 말투 보면 식당 가서 메뉴 바뀌면 멘탈 나갈 스타일임. 반면에 영수. 말은 길어. 설명충이야. 중간에 나도 잠깐 딴 생각했어. 근데 문제는 듣다 보면 말이 점점 설득돼. 긴데 논리가 끊기질 않아. 멘탈, 리스크, 성장, 서사, 인생 철학까지. 정신과 시간 의방을 거의 자기만의 TED 강연으로 만들더라. 민수는 점수, 이 한 칸만 보고 있는데 영수는 판, 맵, 세계관, DLC 확장팩까지 다 보고 있어. 판정자인 내가 둘을 비교하니까 그냥 스케일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나였으면 영수 쪽 간다. 하루를 1년처럼 쓰는 경험? 이건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못 해보는 일임. 이건 진짜 욕심난다. 그리고 민수야. 네가 오늘 한 말 중에 제일 웃긴 게 공부만 하는데 무슨 특별한 경험? 이거였어. 아니, 네가 경험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면 그건 그냥 내 인생이 심심한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영수는 평생 가져갈 무기를 말했고 민수는 오늘만 편한 선택을 말했어. 결정적인 차이 그거야. 그래서 오늘 판정자인 내가 선택을 한다면 영수 승. 민수야, 넌 지지 않았어. 그냥 영수한테 압도됐어. 다음 경기 때 멘탈 단단히 하고 와라.
아, 씨빠. 뭐라는 거야, 이 AI가. 조롱하는 거야, 지금?